자, 보시면 일단 질문 먼저 받으면서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154쪽 질문이요. 없지요? 자, 154쪽에 1030번 풀이를 잠깐 보시면 SN을 유도를 상당히 다들 잘 하셨습니다.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1030 몇 번이? 1030번 1030번을 보시게 되면 SN이 8n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몇 n이?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몇 n 나와? 16에 다음 플러스 9 얘가 나왔어? 그러면 봐 다시 수열 AN이라는 놈의 식기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써 물론 요 놈의 식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AN의 8번째 항이니까 A8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SN 나왔으니까 AN을 유도하셔도 돼. 대부분 이제 SN에서 SN-에 그거를 빼시는 풀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어쨌든 8번째 항을 알고 싶으니까 얘는 S 몇에서? S8에서 그냥 누구를? 그렇지. 이래도 상관없다고. 대신에 요 놈을 다시 한번 보셨을 때 첫 번째부터 n항까지 하면 n에 대한 몇 차씩 나왔어? 2차씩 나왔지. 근데 상수항이 있니 없니? 있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야. 즉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얼마짜리? 16짜리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것이고 첫 번째 항은 이제 따로 돌 거야. 여기까지는 얘가 써. 근데 어차피 얘가 8번째 항이니까 그 첫 번째 항 따로 노는 것도 신경 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S8에서 S7을 빼실 때 됐어?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S8이라면은 봐. 얘는 8 곱하기 8의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8 플러스 9에서요. 그지요? 빼기 다음 S7이니까 8 곱하기 뭐의 제곱? 7의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7 다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이걸 빼실 때도 일단 9는 뭐 바로 삭제될 테니까 그냥 가시면 될 것이고 다음 계산을 여기서 바로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누가 공통이니까 그렇지. 얘를 빼서 보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럼 뭐의 제곱에서? 8의 제곱에서 뭐의 제곱을? 7의 제곱만 빼면 되고 16에서는 5 빼기 8 빼기 7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써? 그러면 요놈식은 당연히 얼마 나오고? 16 될 거고 이것도 64 빼기 49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못 쓰면 돼. 그렇지. 그럼 8 빼기 7하고 8 더하기 7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8 빼기 7은 우리나라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럼 얼마로? 15 나오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해갔어? 그러니까 계산하실 때도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하시고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155쪽 질문. 1037. 오케이. 37번.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내용이 조금 안 읽으셔서 그런 것이고 얘는 이제 1학년 때 내용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일단 문제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된다면 x라는 놈의 식기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k가 1부터 n까지일 때 xk가 실수가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럼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바로 이게 바로 내용이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될 지점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문제풀이는 나중입니다. 됐어? 그랬을 때 이때 시그마 n은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30까지. 그럼 이 시그마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엔 당연히 돌아야 된다는 거야. 몇 개가? 30개가 돌아야 되겠지. 그럼 30개를 다 더하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뭐가 존재할 거야? 30개 더하는 거니까 그냥 막 더하겠니? 아닐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니? 그렇지. 규칙성이 존재할 거거든. 그 규칙성을 이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머릿속에 10개 넘어갔네. 즉 개수가 30개가 나왔다는 건 10개를 넘어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규칙이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까먹지 말고 가시라고. 그냥 이해갔지요?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그 x값을 보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요놈의 식기가
표현이 갔어? 그럼 요 놈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표현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1학년 때 우리가 뭐를 가장 많이 배우냐면 x3승은 1. 요 식을 우리가 많이 배워요. x3승은 1을 만족하는 근은 몇 개일까요? 근 몇 개 나오니? 근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그 중에 무슨 근이? 실근이 누구고? 1이고 나머지 두 허근을 우리는 1학년 때 배웁니다. 뭐라고 보통 정의한다고? 알파, 베타가 아니라 누구? 오메가와? 아 그래 이거 다시 갑시다. 자, 얘 근을 구하게 된다면 인수분해 하셔야 되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얼마? 0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실근 x1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 요 놈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요 2차식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때 두 개의 근이 직접 x값을 구해보게 된다면 x는 그럼 무슨 식에 넣어야 되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야 되니까 자 표현하시면 2분의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뭐와? 루트 3 i와 다음에 2분의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이 두 근의 관계를 하나는 플러스 관계고 하나는 마이너스 관계니까 틀마 관계로 들어있는 관계를 무슨 근이라고 한다? 그렇지, 켤레근. 기억나지요? 켤레근. 그래서 이때에 나와 있는 요 식 같은 경우 요 놈과 또 다른 식 하나 더 있죠? x3승은 얼마? 마이너스 1 따로 또 존재하잖아. 그랬을 때 걔네 둘을 두 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때 두 근을 여기는 뭐 식은 아닌 거니까 오메가와 다음에 켤레니까 뭐라고 얘기해? 오메가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온 성질은 이제 바로 가시면 돼요. 근 주면 뭐 하자? 대입하자. 그럼 오메가의 몇 승은? 3승은 얼마? 1. 오메가 바의 몇 승은? 3승은 얼마? 1. 또 얘네들은 허근이잖아? 그럼 이 2차식에서 나오는 거지? 딱 근 주면 시작.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0. 또 오메가 4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4 플러스 1은 얼마? 0.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셔야 되고요. 다음 두 근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인수뽑기 가셨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뭐가 나와? 근계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예, 얘가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다 변형을 하시는 겁니다. 표현이 맞냐? 뭐 가장 대표적인 변형은 오메가는 뭐랑 똑같아? 오메가 4분의 1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얘는 오메가를 몇 번 곱했어? 3번 곱한 거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제곱이 어때? 같은 거야. 그럼 변형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뽑아내시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런 특성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 식 말고 나머지 또 다른 하나의 식이 뭐가 있냐면 x3승은 얼마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요 식은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식은 1을 마이너스 1을 제외한 허근을 찾게 된다면 x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다음 얘는 얼마? 1 플러스 루트 3i와 다음에 2분의 얼마로? 1 마이너스 루트 3i 나오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두 분은 무슨 관계? 켤레 관계. 그럼 당연히 근주니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식은 시작. 얘들도 뭐라고 얘기해?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주면 시작.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다음 오메가가 마이너스 다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또 오메가가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가 플러스 1입니다. 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반은 1 표현이 같지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제곱이 같은 거야? 아니겠지. 마이너스 붙은 관계로 같습니다. 이해갔어? 그런 식으로 얘를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어쨌든 됐든 기본식에서 다 변형 나오니까 기본기만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주면 대입 하나로만 우린 찾아내면 돼. 대신에 기억하실 모양은
지금 문제처럼 나왔을 때 이 모양이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모양. 표현이 가싸가싸.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놈의 식기를 보게 되면 지금 x의 k승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실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라 그랬잖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그때 x가 뭐라 그랬냐면 2분의 얼마 나와 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3y 나와 있지. 그러면 어떤 식에서 나오는 거야? 요 2차 식에서 나오는 건 거 아니야. 그게 먼저 머릿속에서 들어오셔야 돼. 이 2차 식에서 나왔다는 건 자연스럽게 몇 차? 3차 함수식이 나와야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자 시그마 구해보자 그랬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나열부터 하셔야 되겠네. 그럼 F1 첫 번째 시그마 F1을 찾게 된다면 n의 k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1부터 어디까지 해서? 1까지니까 k가 가는 값은 얼마야? 1 나오겠지. 그러면 x의 몇 승이? 1승이 뭐가 돼야 된대? 실수 나와야 된대. 말 돼 안 돼? 안 돼. 다음 F2 1부터 K는 얼마까지 해서? 2까지 해서. 그럼 K가 가능한 값은? 1하고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면 1하고 2가 나오게 되니까 요 놈의 식기에서도 X의 1승과 X의 2승이 실수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F3각이다. F3각이 된다면 K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그럼 X의 몇 승? 1승, X의 2승, 그 다음에 X의 몇 승? 3승 중에서 누구만? 얘만 실수되겠지? 근데 그걸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뭐의 개수 찾으라 그랬어? K의 개수. 그러면 F3에서 K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게 되겠니? 한 개니까 개수 하나라고 나가셔야겠죠. 나머지는 몇 개씩이니까? 한 개니까. 맞아 틀려? 그렇다면 얘가 규칙성이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직까지 안 보이시면 F4라는 건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그럼 만족하는 실수가 나오는 K의 개수는 몇 개 나오겠니? 그렇지. F5일 때는 한 개 나올 거고요. 그럼 F6일 때는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알 거예요. 맞아 틀려? 그러면 F7도 한 번 더 가볼까요? F7은 그럼 몇 개? 2개니까 2 나올 것이고 F8도 얼마? 2개 2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가 몇 개 단위로 묶여서 움직여? 3개 단위로 묶여서 움직여.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나열했더니 총 몇 개야? 30개잖아? 30개인데 맨 앞에 2개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맨 앞에 2개를 제외하면 몇 개가 남게 되는데? 28개가 남는데 28개가 몇 개씩 묶이게 되면서 3개씩 묶일 거 아니야? 그럼 3개씩 묶이니까 몇 묶음이 나오겠니? 9묶음 나오게 되겠지? 표현이 가서 안 가서 그런 다음에 남은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그 남은 하나는 F 몇을 나타낼까? 30 나타내겠죠. 그러면 구하고자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FN이라는 놈의 식기를 얘를 찾게 된다면 이 식기는 1의 값이 나오는 것들이 총 몇 개가? 3개. 다음 2의 값이 나오는 것들이 총 몇 개? 3개. 그럼 1 곱하기 얼마? 3. 2 곱하기 얼마? 3으로 갈 테니까 얘를 3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묶음이 총 몇 개까지 나오게 될 테니까 9개 나올 테니까 9의 값 갖는 것까지 나오게 될 거고요. 맨 마지막 30이 몇 개 값을 갖게 돼? 10의 값을 갖게 되니까 이 계산을 그냥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얘네들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1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2, 3학년 때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도? 두 가지로 갈렸다.
자,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저거 계산 과정이었으니까. 자, 되셨으면, 자, 좀 이따 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이따 필기하시고요. 다음 넘기셔서 156쪽 질문이요. 156쪽 없나요? 자, 없으시면 일단 1042번을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놔야 될 풀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본인이 풀이를 잘 표현하셔가지고 하신 것도 있고, 물론 지금 문제의 이 유형상 쳐다보게 된다면, 그 두 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풀이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갔어? 그러니까 걔는 지금 여러분들 풀이를 쳐다보니까 두 부류로 갈렸기 때문에 둘 다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기 갖추는 것부터. 됐어? 자, 42번을 보시면, 잘들 푸셨어요, 얘들은. 자, 잘 푸셨는데, 자, 쳐다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거 보는 순간 머릿속에 지난 시간에도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뭐? SN. 그렇지. SN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N제곱 플러스 N 나와 있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얘가 SN이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게 기초풀입니다. 당연히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 여기서 SN에서 SN-1 빼면 그러니까 뭐 나와야 되니? 1 플러스 1 플러스 AM분의 1. 1. 그렇지. 그걸 찾는 게 먼저 주 목적인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가장 기초는. 표현 이해갔니? 그게 기초인 거야. 그러면 SM-1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게 될 것이고요. 그럼 빼셔가지고 요게 1 플러스 뭐분의 AM분의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그러면 EM-1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얼마 나올 거냐면 빼니까 1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얘 정돈하면 얼마나? 2n 요렇게 표현 되겠지. 됐냐 안 됐냐? 대신에 n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의 초항이 라고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에다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겠지. 그럼 1 넣게 된다면 1 플러스 뭐 a1분의 1이라는 게 이거 찾은 거야? 얼마? 2. 다음 S1 맞아 틀려? 그게 얼마인데? 2인데 S1이 또 똑같이 뭐가 되냐면 얘지요? 맞아 틀려? 그럼 둘이 어때? 같은 거잖아.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러면 AN이 뭐가 된다? 1 플러스 AN분의 1이 뭐가 된다라는 건 2n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얘를 좀 더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시려면 다시 한 번 더 SN을 우리가 나왔다라는 걸 인지를 갔어. 그냥 안 그냥. 근데 SN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무슨 수열아? 등차수. 그렇지. 그 얘기는
AN이 아니라 누가? 1 플러스 AN분의 1이 무슨 수열이라고? 그렇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AN이 항상 일반항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일반항은 1 플러스 AN분의 1이지. 그 1 플러스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었다라는 거야.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면 당연히 계속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공차 얼마 될 것이고 2 나올 거고요. 다음에 삼수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조건 몇 번째 항부터?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 확인됐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1 플러스 AN분의 1이라는 놈의 식으로 먼저 2n을 만들었는데 총항이 얼마 된다는 거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2 된다는 거 찾으니까 더 이상 갖다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표현이 같지야. 이해 갔어? 해드리고 싶은 거 가장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SM 판단하시는 것과 SN에서 SM-1 빼면은 일반항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게 문제마다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그때 인지하시는 자꾸 습관을 기르셔야 될 거는 AN이 등차가 아니라 1 플러스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문제 내기에 따라서. 표현이가니 그래서 바로 유도하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상상력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요놈식에서 우리는 거기 원하는 건 1 플러스 AN분의 AN에 대한 시그마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AK라는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N 알아야 되겠네? 그럼 AN 알려면 일단 무슨 수치하는 게 역수치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럼 1 플러스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2n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럼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2n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당연히 분수 나왔으니까 뭐부터? 통분하셔야 되겠지? 2n분의 1 플러스 뭐? 얼마? 1 마이너스 얼마? 2n.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바꿔주게 된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AK분의 1 플러스 AK 얘일 거 아니야. 그럼 뭐분의 2K분의 1에 다음 AK 의식이겠지. 그럼 뭐분의 2K분의 1 마이너스 몇 K 2K가 될 것이고 2K 날아가게 될 테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지? 등차 합하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얘 앞으로 마이너스 빼게 된다면 K는 1부터 N까지 어떤 형태 붙일 수 있냐면 얘 형태 나왔겠죠. 홀수합이잖아. 그럼 뭐 결과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뭐 제곱? 개수의 제곱 나온다고 얘기했죠? 1부터 시작했을 때. 근데 앞에 뭐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면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됐어? 요게 기초풀이고 또는 요 식기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유형의 특성상 쳐다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1 플러스 AK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가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걸 줬고 됐니?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AK분의 AK 이렇게 표현이 된 걸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시그마 준 걸 보니까 쟤는 분수잖아. 그럼 저 상태에서 우리는 시그마를 찢어서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을 잘 쳐다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걸 쳐다보니까 1 플러스 AK분의 AK라는 놈의 식기는 분모가 항이 2개고 분자가 항이 몇 개짜리? 1개짜리인 분수식인 거거든. 그럼 이런 놈의 식기는 분수를 찢어서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무슨 분수 고쳐도 상관없어. 대분수 고쳐도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대분수를 고치라는 건 당연히 분자를 분모로 뭐 해줘야 돼? 나누는 게 기본이겠죠? 그럼 AK를 1 플러스 AK로 나오면 몫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1이 나올 것이고 다음에 요런 식에 1 플러스 AK를 들어가니까 빼버리면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럼 요 식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식을 변형하면 얘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AK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됐니? 그럼 여러분 식기는 찍게 된다면 시그마 상대상 뿔만 찢을 수 있으니까 앞에 건 1이니까 n 받아서 나오겠죠?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1 플러스 ak분의 1이라고 붙일 수 있잖아. 근데 그 값을 뭐 했으니까? 알려줬으니까 갖다 놓고 끝내셔도 돼.
이해갔니? 그러니까 기본기는 요거를 보시는 게 일단 항상 기초긴 합니다. 요거를 보시되 만약에 판단이 빨리 되신다면 빨리 풀 수 있는 요거는 빨리빨리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 요놈의 식기가 익숙해진 분 또는 요렇게 푸신 분은 잘 푸셨어요. 기본기 익히시고 요걸로 푸신 분은 변형도 가능하다는 거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자, 아까 37번은 지우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157쪽의 질문이요. 없고요. 157쪽은 뭐 다들 뭐 52번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158쪽 질문이요.
없니? 자, 158점 없으시면, 자,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57번하고 58번 문제풀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푸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푸신 분도 좀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보시면서 일단은 본인 풀이랑, 그냥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기본 틀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갈리긴 하는데, 이쪽 파트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옛날 과정이 날아가면서 지금은 되게 풀이가 지저분해졌어. 원하는 기본 풀이 자체는 교과 과정상에서. 예간에 우리가 왜냐면 과정을 만약에 여러 가지 배운다면 그 과정을 이용해서 수식처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가 지금 제외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등차 등비를 제외하고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개차와 개비까지 강조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등차 등비만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8번 같은 경우에 7층 탑을 쌓는데 필요한 정육면체 개수는 그냥 7개층을 다 더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57번에서 K는 1부터 10까지 AK니까 이거는 다 유도하신 다음에 첫 번째부터 10번째 한까지를 다 더하셔도 됩니다. 표현이 같지요? 근데 보시기를 이제 조금 더 알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일반화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서 좀 더 뭐하게 찾자, 편하게 찾자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먼저 57번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이고요. 두 번째 항 얼마야?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때 요 항을 어떻게 보시냐면 두 번째 항은 뭐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2. 얘는 얼마 곱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럼 첫 번째 항을 어떻게 인지하는 게 편하게 되겠니? 1 곱하기 1로.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놈식의 일반항은 5 곱하기 일반항은 n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어디까지? n까지인데 보통 우리 일반항을 못 쓰는 연습 들여라. 그렇지, 그게 훨씬 편하다. 섞일 수 있으니까 k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좀 더 편합니다. 이게 실수 안 하시려면. 다음 58번 같은 경우에도 쳐다보시면 1층에 쌓인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2층에 쌓인 개수 몇 개니? 세 개지. 그 세 개를 보통 이제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표현 이해갔어? 첫 번째에서 변하는 걸 따로 보는 게 보통은 편해. 보통이야. 한 50에서 60%? 절반 조금 넘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보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칸이 아니라 원래 이 세 칸은 처음에 몇 칸이 있는 거 있고 한 칸이 있는 거 있고 그 밑에 몇 칸이 깔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세 칸 깔려 들어가는 거잖아. 표현 이해갔어? 물론 모양은 거기는 다릅니다. 한 칸 바로 밑에 얘가 하나 지금 딸려 들어가는 거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한 칸에서 몇 칸이 추가됐다. 그렇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한 거라고. 그러면 3층에 쌓이는 건 몇 개가 쌓이게 되는데? 6개 쌓이는데 얘는 원래 있던 하나와 다음에 쌓였던 2개 있는 그 칸에다가 또 얼마가 더 추가된 거야? 그렇지. 3개가 더 추가된 거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가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럼 몇 가지만 봐도 규칙성 보이겠네. 그럼 일반화 시키면 우리는 n이 아니라 이번엔 계속 뭐 k로 많이 가니까 k층에 쌓이는 건 뭐부터?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됐지요? 물론 뭐 차를 찾든 뭘 찾으셔야 물론 이게 다 개차 수열이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잡아놓는 거는 연습하시고요. 자, 일단 필요하신 거 한 번 더 정돈하시고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59쪽은 우리가 유형 9까지가 숙제였으니까 159쪽 질문 없지요? 자, 없으시면 다음 프린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열의 합 2-1번 끝까지 다 안 풀었고요. 못 봤어? 잠깐만, 내가 또 아는 게 있나? 4-1번. 왜 2-1번? 잠깐만, 15번을 보시게 된다면, 자, 14번.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첫 번째 줄에서 몇 번째 줄까지 나열된 10번째 줄까지 나열된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거를 단순하게 푸시려면 다 뭐 하시면 돼, 숫자 더하시면 돼. 됐어? 더하셔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쳐다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10번째 줄까지 나열되어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첫 번째 줄은 숫자 얼마야? 1. 두 번째 줄은 숫자 얼마야? 2하고 4잖아. 그럼 두 번째 줄을 더하면 뭐 되겠어? 2 더하기 4 나오겠지. 세 번째 줄은 숫자가 뭐니? 3, 6, 9잖아. 그럼 세 번째 숫자는 합도하면 3 더하기 6 더하기 9.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얘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이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지 꼭 그렇게 왜 얘에서 그러면 굳이 가로를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10번째 줄까지라고 얘기했잖아. 그 줄이라는 게 가로 방향을 나타내거든. 표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 일반화를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건 각 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화 찾은 다음에 얘를 시그마 K는 얼마에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냥 씌우시면 되겠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첫 번째부터 나와 있는 어차피 거기 있는 숫자 다 적어주고 10줄 더 더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대각선 어떤 대각선? 요 어떻게? 왼쪽 아래 대각선 요 방향으로 숫자를 먼저 다 더해보면 뭐부터 뭐까지?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더 세리고 그 다음 줄은 4부터 어디까지? 20까지 나와 있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20기를 얼마 빼서 묶어도 상관없니? 2 빼서 묶어도 되거나. 그럼 2를 빼서 묶으면 얘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다음 줄은 몇 빼서 묶으면? 3 빼서 묶으면 다음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또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그 다음 줄은 4 빼서 묶으면 4 더하기 5 더하기 쭉 빼서 어디까지? 10까지. 그 다음 줄은 5 빼서 묶으면 다음 5 더하기 6 더하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그래서 쭉 가면 맨 마지막에 그러면 숫자는 누구만 남아? 100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에 건 9 빼서 묶으면 9 더하기 10일 것이고요. 그 다음 놈의 식은 10 빼서 묶으면 10 이렇게만 표현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 놈의 식을 우리는 일반화하셔도 돼. 첫 번째는 얼마인 거야? 앞에 1이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가로함만 쳐다보게 되면 얘는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자, 첫 번째 1이야. 그 다음 곱하기. 왜? 우리는 규칙성 찾을 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차합이니까 당연히 뭐 첫항, 끝항, 항의 개수 10개 나누기 2. 다음 요 놈은 2 곱하기 다음 2 더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2. 다음 놈의 식은 3 곱하기 다음 2분의 3 더하기 10 곱하기 8 나누기 2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요 식기를 우리가 일반화를 하게 되면 표현 이해갔어? 자, 일반화를 해보시면 일반화한다는 건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변하는 지점만 보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지점만 잡으시면 되지요. 그럼 그 얘기는 요 식기를 얼마는 분모이 고정이잖아.
맞아 틀려. 그 다음 또 고정되어 있는 거 뭐 있니? 10. 그렇지. 플러스 10 고정되어 있겠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이제 변하고 있을 거거든. 그럼 앞에 고하는 건 우리는 일반항이니까 보통 몇 번째 항을 많이 표현하니까 K번째. 맞아 틀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K 플러스 10. K 플러스 10 나오겠지? 그 다음 유식비는 11 마이너스 K. 11 마이너스 K.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10번째 항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셔도 돼요.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접근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규칙성만 잘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유로 풀어낼지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야. 이해갔니? 물론 바로 방향 보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자유롭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걸 보시는 연습하시려면 조금 이제 그런 류의 연습이 필요하시니까 걔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표현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오케이. 다음. 다음에는 뭐 다른 거, 그 밑에 거는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찾으시면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 19번 쪼매맣게 별표. 얘를 쪼매맣게 19번에서 별표를 칠한 얘기는 이 식기는 특일형입니다. 특일형이라는 건 독특하게 나온 유형이고요. 얘가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한 번 3점짜리로 틱 나와서 애들이 훅 망가진 적이 한참 있었고, 그 뒤로 그냥 내신과 그냥 웬만한 데서 이제 단골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그때 이걸 틀려가지고 아마 그때 애들 욕 졸라 쳐먹었거든. 이것도 틀리냐고. 근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보냐 안 보냐의 싸움인 거야. 그냥 이해갔어? 자, 한 넉넉하게 5분 정도 드릴게요. 해보세요. 오케이. 다들 잘들 기억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요 식기.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안 까먹으셔, 이제는 뭐 요런 유형 안 틀리실 것 같으니까 연습 잘 하시고. 우리가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얼마 된다 그랬어? 385. 웬만하면 자주 나올까 외우자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세제곱에서 그나마 작아. 3025. 55의 제곱. 됐죠? 뭐 요것도 우리 이번 뭐 기말고사 때만 써먹는 거지. 솔직히 나머지 때는 잘 안 써먹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신 때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좀 계산을 빨빨 하자고 가는 거니까. K제곱은 상당히 자주 나오고 K세제곱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된다면 가끔 잘 나와요. 그래도 나는 55의 제곱이니까. 됐지요?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3025. 다음 그 밑에 20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니? SN 떠올려야 되잖아. 근데 SN이 4래. 맞아 틀려. 그럼 이건 AN이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게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말은 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기의 식을 보니까 왜 SN이 4니까 SN-1도 얼마가? 4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기본 특성상. 맞아 틀려. 근데 이놈의 식기는 그럼 AN이 0이라는 건 당연히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AN은 그냥 AN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는 로그 3의 모 더하기 1 플러스 뭐 K분의 1이 될, 로그 3의 1 플러스 N분의 1이 AN일 테니까. 됐죠? 물론 그게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SN4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겠네? 근데 일반항이 뭘로 나왔어? 로그 나와 있잖아. 그러면 시그마 다시 뭐 하자? 다 더하자.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반드시 어떤 꼴을 만드는 게 기본이다. 차의 꼴을 만드는 게 기본이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차의 꼴을 만든다면 로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차의 꼴로 얘를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진수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표현돼 있어? 1 더하기 K분의 1 나왔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뭐 들어가야 돼? 통분하셔야 될 거 아니야. 분수 나왔잖아. 됐냐 안 되냐? 읽으면서 자꾸 머릿속에서 연상하셔야 된다. K분의 1이라고 읽지요. 분수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하셔서 통분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을 쉽게 로그 3의 로그네. K분의 얼마? 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빼기 꼴로 표현돼 안 돼? 되지요. 즉 어떤 형태로? 로그 3의 뭐해서? K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3의 얼마? K라고 바꿔놓고 가시는 게 가장 기초 풀이인 거고 근데 요놈의 식기가 로그니까 또 어떻게 가셔도 되냐면 미치 같은 놈들의 로그는 진수끼리 모여도 상관없다. 진수끼리 모한다. 진수끼리 모여야 된다. 곱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로그 얼마?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그마의 가장 기본인 나열을 가셔도 돼요. 로그 같은 경우에. 얘가니 그럼 얘는 로그 3의 몇 분의 몇? 1분의 2. 다음 로그 3의 몇 분의 몇? 2분의 3. 로그 3의 몇 분의 몇? 3분의 4. 이런 놈들을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더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다 더하니까 진수끼리 뭐 하셔야 되는데? 진수끼리 뭐 해야 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그러니까 얘들이 사라집니다. 이해 갔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로그는. 이건 편하신 걸 가세요. 됐니? 하지만 까먹지 마셔야 될 건 로그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시그마에서 이상한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원하는 목적은 무슨 꼴을? 차의 꼴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 그 기본 틀 다시 한번 잘 갖고 가시고요. 됐죠? 오케이. 다음에 딱히 정돈된 건 없네요. 일단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다시 올 텐데 11시에 숙제는 24번까지 먼저 풀어오신 게 숙제입니다. 좀 이따 숙제 또 나갑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7점 해보겠습니다. 그럼 4-1번 프린트. 자, 1번부터 11번까지 첫 번째 1번의 정답은 1번 2번의 정답도 1번 3번의 정답은 3번 4번의 정답은 2번 5번의 1번 6번의 5번 7번의 2번 8번의 2번 9번의 5번 10번의 3번 11의 4번 됐죠? 자, 한번 확인 좀 해보죠. 이쪽으로 잘 찾은 것 같은데 이거 몇 개를 더? 몇 개를 더? 몇 개가 순한데 그 다음은? 그 다음? 그럼 몇 개가 더? 몇 개 더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더하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면 이 전체하고 25개 됐어? 쉽게 하시면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으신 거 있나요? 없으시고요. 없으시면 두 번째 페이지 질문이요. 두 번째 페이지도 딱히 없나요? 없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보시는 문제들인 거고요. 이제 조금 독특하게 잡으셔야 되고, 이게 교과서에 또는 학교 프린트에서 좋냐 안 좋냐에 따라 이거는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묶으셔야 될 게 12, 13 하나를 묶으시고 12, 13 하나를 묶으시고 16부터 18까지 또 하나 묶으시고요. 16부터 18까지 여기까지 묶었어? 됐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12번부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합을 S라고 하면 S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때 요놈의 식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뭐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인지부터 가셔야겠지요? 그럼 함인지가 된다면 당연히 무슨 항 표현이 가능하니까 1번항 표현 가능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번항 찾아봅시다. 시작! 자, 다 찾았지요? 1반항 뭐라고 표현되니? 1반항이 1반항은 2k-1 곱하기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항을 1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보시는 게 속편한 거야? 1 곱하기 2에 0승 아니면 뭐 1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기존에 했던 패턴에서는 얘가 묶으라는 이유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유형이니까 묶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독특한 유형으로 나와 있는 건 이쪽 파트는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본기 틀로서 풀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로 풀어내야 돼. 그나마 지금은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좀 이게 그나마 단순해졌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물론 이 시기가 이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더 하세요. 다. 됐죠?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내신 시험에서 이걸 더 한다는 건 뻘짓인 거고, 학교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현재 과정상에서는 일반적 기본적으로 일단 용어랑 이런 게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런 걸 또 내는 선생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는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 갔죠? 뭐 학교 시험 안 나오는데요. 왜 해요? 몰라. 나도 그거. 나도 혹시 못해. 학교 선생님이 낼지 안 낼지에 대한 거. 됐니? 그러니까 자기 학교 교과서라든가 학교 프린트라든가 이런 내용에 들어있다면은 100% 나온다고 그런 거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요 식기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얘를 지금 몇 개를 더하고 있는 건데? 8개 더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8개 더하니까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K-1 곱하기 2의 K-1승 이거를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냥 계산형에서 봤더니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는 찢어야 되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2의 K-1승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의 K-1승 이렇게 찢어낼 수 있을 거거든. 그때 찢어놨을 때 얘는 당연히 계산이 가능해. 무슨 수열 합이니까. 그런데 이 식기가 지금 계산이 돼야 돼? 안 된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익히셔야 될 이 유형의 가장 독특적인 특징은 일반항을 우리가 이제 찾는 연습이 됐다면 곱하기 형태 찢어서 보는 거였으니까 찾았다면 앞에 있는 게 얘가 무슨 수열을 따라가고 사수열을 따라가고 뒤에 있는 요 식기가 뭘 따라가니까 등비 수열을 따라가니까 등차와 등비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는 거야. 얘네들은 독특한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들을 그냥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놈의 식을 구할 때는 어떤 형태로 구하시느냐 그거를 이제 익히시는 거고요. 그때 익히시는 방법에 대한 걸 이미 한 번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방학 때도 했었고요. 요 식기는 무슨 수열의 합공식과 똑같다? 등비수열 합공식과 구하는 패턴이 똑같다.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우리가 외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구하는 패턴이 뭐를 곱한다? 공비 곱한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공비를 가지고서 이 등비수열의 형태에서는 공비 갖고 장난치는 게 상당히 많아. 이해 갔어?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서 뭐 유형이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는 얼마 전에 중등부 문제가 좀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중등부 선생님이 그걸 중등부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잠깐 물어봐가지고 이제 보다가 이제 본 건데 아무튼 뭐 중등부 문제 그렇게 되면 중등부 애들은 토할 텐데 이 근처 동네는 안 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 어쨌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중등부보다 니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문제는 미적분 문제야.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뭐 그걸 우리는 바꿔서 보면 되니까 중3 때 배웠던 내용 이용해서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얘를 구할 때는 뭐를 곱한다? 공비를 곱해서 밑에다가 쓰는데 한 칸씩 어떻게 옆으로 밀어 쓴다. 기억나지요? 다시 뭘 곱하고? 공비 곱하고요. 한 칸씩 옆으로 밀어서 이해합니다. 자, 그 얘기는 공비 2를 여기 S에다가 모아하게 된다면 곱한식을 찾게 된다면 그러면서 이 식기가 바뀌게 될 거거든. 1 곱하기 얼마로써? 2로. 아이고야 밑에다 쓸게요. 1 곱하기 얼마냐면 2예요. 그럼 요놈의 식기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고 3 곱하기 얼마? 2의 제곱. 그 다음 놈의 식기는 5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2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쭉 가서 요놈 밑에는 얼마 곱하기? 13 곱하기 얼마? 2의 몇 승? 7승 될 것이고 플러스 맨 뒤에는 15 곱하기 2의 몇 승? 8승으로 나오게 되겠지. 됐어? 그랬을 때 얘들의 특징이 공비 같은 항들만 이렇게 본다면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 무슨 수열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인데 이 식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만 쳐다보게 되면 항들의 차가 어떻게 돼? 일정할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항들의 차가 어떻게 돼? 일정할 거거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특징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니? 그래서 공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들을 그냥 뭐 하시냐면 빼버리시는 겁니다. 표현이 갔죠? 빼게 된다면 당연히 좌변은 마이너스 뭐가? S가 나오게 될 것이고 얘는 그냥 내려오겠지? 1 곱하기 1이야. 뭐 이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플러스 다음 요 식기가 뭐 곱하기 빼버리게 된다면 2 곱하기 다음 뭘로 써? 2로 표현이 될 것이고 다음 뒤에 있는 놈의 식기도 또 빼버리게 된다면 뭐 곱하기 2 곱하기 다음 뭘로?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놈의 식기도 또 뭐 곱하기 2 곱하기 얼마로? 2의 세제곱 나오게 되면서 쭉 가서 맨 뒤까지 가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2 곱하기 다음에 2의 몇 승? 7승까지 가고 맨 마지막 놈은 마이너스 15 곱하기 2의 8승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부터나 여기까지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뺀 부분들이 항상 일정하니까 얘들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얘를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요놈의 식기를 쳐다보니까 뭘 빼서 묶어버리면 2를 빼서 묶으면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2의 몇 승까지? 7승까지 가는 무슨 수열의 합을 나타내게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게 되니까 요놈의 식기를 표현하게 된다면 뭐 빼기 뭐분의 2 빼기 1분의 다음에 초항 2 곱하기 2의 몇 승? 7승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지? 그럼 요 식기는 정전하면 2의 8승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근데 앞에 얼마 있어? 1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x라는 거는 1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2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2의 8승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다음 유식기를 뭐 해주는 거야? 또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얼마? 15 곱하기 2의 몇 승? 8승일 거 아니야? 그랬더니 2의 8승 2의 8승 뭐가 되니까? 공통이 될 것이고 그럼 요놈식기는 마이너스 13 곱하기 2의 8승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s잖아. 그럼 s는 뭐 곱하기 13 곱하기 2의 몇 승? 8승 플러스 3 이렇게 정도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푸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뭘 곱한 다음에 공비를 곱한 다음에 한 칸씩 밀어서서 빼시는데 이걸 쓰는 건 무슨 수열과 무슨 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등차와 등비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표현이 갔니? 자 그렇다면 필기를 해보시고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네. 이거였나? 중2 문제입니다. A 찾으시면 돼요. A분의 비슷한? A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등비수열을 살짝 형태를 바꾼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중3 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얘는 중2 문제인데 중3 때 썼던 내용과 비슷해가지고 중2 때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걸 고2라면 그래도 낼만 하겠네 그냥 그 생각을 했어 개인적으로. 선행이 미적분까지 돼 있는 애라면 이건 금방 푸는데 선행이 미적분까지 안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풀기가 많이 애매하실 겁니다. 이 새끼는. 풀고 쉬었다 합시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쉬었다가 한 15분쯤에서 20분쯤 와가지고 풀다가 안 되면 포기해. 괜찮아. 중성만 애들 못 푸는데. 왜냐면은 너에다 치러 볶은 다음에 5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세제곱분의 그렇게 막 하면은 그게 어떻게 어쩌거나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제가 그게 등비 수열이니까 그걸 써서 하면은 뭐를 곱한 다음에 A에다가 뭐를 곱했다고? 아 그니까요. 안 곱했는데. 일찍 왔네. 잠깐만. 다시 머리 돌려. A를 곱해야 된다고. 7분의 5로 곱하자. 7분의 5를. 7분의 5로 곱하잖아요. 1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이거 써야 되나? 32 2 4 9 9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 이쪽에 말해 5가 아니라 10이었잖아. 그럼 그때는 넷넷이에요. 아 근데 왜 10이 아닌 거야? 직접 어떻게 그걸 안
맞출 수가 없나? 곱하지 마. 그냥 내가 쓰는 대로 해보자. 7로 묶고 5분의 1을 하면은 점점점에서 제일 끝이 5n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너가 들어봐. 뭔가 하다가 보면 제일 끝이 5n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구해보면은 저기 등비수열 하고 구해보면은 7 곱하기 한 다음에 5분의 4에 5분의 4분의 5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1의 n승인데 아니 정근을 하라고. 그니까요. 생각은 일단 7로 묶어서 7을 묶어. 7 곱하기 하고 5분의 1 하고 5분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일 큰 마지막을 그냥 대충 그냥 5의 뭐 n분의 5의 제 n제곱분의 1로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거가 등비수열에 합이 되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1에 5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1에 뭐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5분의 1의 n제곱만 알면은 값이 나오는데 5분의 1의 n제곱이 n이 딱 정해진 수가 아니라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5분의 1도 계속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하고 5분의 1에 몇째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렇게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분의 1 값이 계속해서 0에 계속 하나씩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씩 가까워져서 0이라서 4분의 7. 그게 미적분 과정이에요. 우리가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이 합에다가 n 무한대로 보내면 의미적으로 무슨 뜻이 가서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n번째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런 얘기니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의미적으로 무한대로까지 더한다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갔어? 이렇게 푸는 게 미적분 과정으로서 푸는 거. 근데 이건 선행 과정이기 때문에 서술형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중등부 문제라니까. 중등부 문제라고. 야, 중등부 애들한테 야, 리미트에 무한대로 가잖아. 그 중등부 애들이 리미트가 뭐예요? 아, 영어 몰라, 리미트 새끼야. 이러면서. 야, 그러면서 n이 무한대로 가잖아. 이거 팔잖아요. 무한대요. 이런 소리가 우리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자체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내가 봤을 때 서적은 안 나올 거 지금 웬만하면 안 나오긴 하겠지만 수열의 이제 독특한 형태랑 중등 과정이랑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고등 과정으로 이건 되게 쉬워요. 방금 전에 보인 개념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 1-r분의 수험하시면 돼요. 그냥 고등 과정으로 빨리 풀려면 공비 얼마예요? 5분의 1 초합 얼마예요? 5분의 7 그럼 답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면 돼. 어차피 R의 n승이 제로로 갈 테니까 이 영어로 수렴할 테니까 이해갔어?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다시 중학교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렸을 겁니다. x라는 놈의 식기가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을 때 x값 찾아라. 중학교 때 이거 안 풀었죠? 중3 때 나오는데? 어우야, 또 여기서 또, 쌤, 저 중학교 때 처음 봐요. 그럼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거. 루트가 안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x라는 게 3 더하기 1, 3 더하기 1, 3 더하기 1, 3 더하기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점점점점. 이거 봤을걸? 이게 가장 자주 나오고 과다음 변형 얘야. 이거 어떻게 풀어? 다시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면 딱 끊어갖고 보면 얘랑 처음 x랑 어때? 같은 모양이야.
맞아 틀려? 어차피 무한히 반복되니까 이것도 x라고 봐도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얘는 x는 뭐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풀고 끝이야. 이해 갔지? 그럼 이 식기는 x는 2 플러스 x. 그렇지. 풀고 끝이야. 표현 이해갔니? 표현 이해갔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 자체가 다 원칙적으로. 고등과정도 이게 원래는 이제 중급 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 봤을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형태인 거야. 무한히 가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복화과정으로 본다는 건 여기서 계속 무한히 가잖아.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방금 전 얘기를 해주면서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 갖고 장난질 치자고 했잖아. 공비를 빼서 묶어. 공비를 빼서 묶어. 공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더하기? 7 더하기 5분의 7 더하기 5의 제곱분의 7 더하기 5의 세제곱분의 7 더하기 가겠죠.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 이게 익숙해졌어 얘네. 저렇게 다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또 다시 뭐가 되겠니? 이만큼이 A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는 5분의 1 곱하기로 7 플러스 A를 풀어내시면 이 값이 나오겠죠. 표현 이해갔니? 이게 중등과 우리가 선행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푸는 풀이. 예, 갔어, 안 갔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고등학생한테 내기 깔끔한 괜찮은 문제긴 합니다. 중등과정을 합쳤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생들은 보면 다 이게 제일 빠르거든. 이게 다 들어와야 돼. 원래 이게 제일 편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미적분 하시면 왜 이걸 이따에 풀어? 이거 풀면 끝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끝이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해 갔어? 근데 이걸로 가지 마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푸시고 서술형 아니면 이걸로 쓰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한히 반복되는 형태라면 무한히 반복되니까 그 식기가 또다시 나올 수 있게.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순환소수 전에 내를 0.8 못했을 때 이것도 순환하는 부분이 무한히 나올 수 있게 가라 그랬잖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 얘는 0.5가 되는 거야. 888888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식기를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8, 100분의 8, 1000분의 8 이렇게 더하는 게 될 거거든. 그럼 이 값이 궁금한 거니까 얘를 뭐라고 놓고 x라고 놓고 얼마 빼서 묶어버리면 10분의 1. 그렇지. 10분의 1. 공비 갖고 장난치자. 10분의 1 빼서 놓고요. 8 플러스 또 얼마? 10분의 8, 100분의 8, 또 돌겠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형 이해갔네? 근데 이거보다 중국분에 훨씬 빠르거든. 9분의 8. 그잖아. 형 이해갔네? 그러니까 과정에 따라서 어떤 걸 써 같은 문제를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느냐는 이제 그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과정에 뭘 끌어오셔도 돼요. 대신에 학교 내신에서는 선행 과정을 갖다 쓰는 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거. 야 씨 너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런 거 할 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과정을 갖다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한다면 이런 풀을 갖다 쓰시는 거고 만약에 0.98 이거라면 얘는 어떻게 돼? 0.98989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다시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9 100분의 8 다음에 얼마? 1000분의 9 다음 10,000분의 8 이렇게 하면서 무한히 갈 거 아니야. 그럼 무한히 가니까 얘들끼리 식을 하나 뭐하고 9 들어간 놈들끼리 식 세우고 다음에 또 얼마 들어간 놈들끼리 8 들어간 놈들끼리 식 하나 세우고 무한히 더했다고 봐도 상관없지요 전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런 형태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됐지요? 오케이? 정말 뭐 극한의 개념을 이용했다는 건 상당히 잘하신 거긴 합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 쭉 넘겨서 아까 또 묶은 16에서부터 18까지. 자,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보시면서 16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쳐다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인지 될 거 아니야. 됐니?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딱 형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얘네들도 학교에 따라서 나오냐 안 나오냐는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린트에 있냐 없냐 보시면서 자꾸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A84 몇 번째 항 구하라 그랬어? 84번째 항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84번째 항 차례가 규칙성이 있을 거거든. 근데 이 식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놈들은 수열이 묶음으로서 규칙성이 존재해요. 그 묶음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수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쳐다보시면 사람마다 조금 규칙성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묶음 안에서 규칙성이 나오도록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끊어봤죠? 첫 번째 묶음은 숫자가 얼마가? 1. 두 번째 묶음은? 1, 3, 세 번째 묶음은? 1, 3, 5.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묶음이 될 거거든. 그럼 묶음만 찾았다면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가장 첫 번째는 묶음 안에서의 개수를 항상 판단하셔야 돼요. 됐니? 이건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이 묶음 안에서의 개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힘들어요. 다음, 묶음 안에서의 개수가 해결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 해결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건 뭘 더 신경을 쓰시면 되냐면 그 다음에는 그 묶음의 특징. 뭐 이 특징이라는 건 문제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고.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묶음 안에 쳐다보니까 얘는 몇 개가 있고 한 개, 얘는 몇 개, 두 개, 얘는 몇 개, 그 다음은 몇 개. 그렇지,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다음 묶음 안의 특징들을 보니까 어떤 숫자를 나열한 거야? 홀수. 그렇지, 홀수를 나열했죠. 이 정도까지. 표현이 갔냐. 그런데 A 몇 찾으라고 했어? 84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이 84라는 게 몇 번째 묶음 안에 있는지만 알아내면 될 거거든. 일단 첫 번째는. 그런데 몇 번째 묶음인지 알려면 84번째 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84번째에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묶음 안에서의 개수를 따지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한 개와 두 개를 모하면 더하면 몇 개가 나와? 3개 나오겠지. 그게 세 번째 항, 두 번째 묶음까지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한 개와 두 개와 세 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되는데? 6개가 되니까 그게 세 번째 묶음까지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 84번째가 몇 번째 묶음인지 모르니까 84가 속하는 어떤 숫자를 우리가 찾아내시면 되겠지. 이걸 다 모아가면서 더해가면서.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가가지고 84가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근데 우린 이미 계산하면서 자주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55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또 얼마 더하냐? 11 더하면 얼마? 66. 66에다 또 얼마 더하면? 12 더하면 얼마? 78.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12개, 10 더하고 그 다음에 12까지 더했으니까 몇 번째 묶음까지가? 12번째 묶음까지가 78이 나왔다는 건 A 몇이 끝났다는 얘기야? 78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A78이 해결이 됐으니까 A84는 개에서부터 뭐 하기만 하면 돼? 셋이면 될 거거든. 그러면 A78이 어쨌든 12번째 묶음으로 끝났고 A79가 13번째 묶음인데 근데 첫 번째 숫자니까 그 안에 무슨 수가 나열돼 있어? 그렇지. 그 다음 특징만 잡으신 다음에 그럼 79는 얼마인 거야? 1. A80은 3. A81은 5,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7.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이해가니?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푸시는 방식입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이 덧셈 계산 잘하자. 덧셈 계산 잘하시려면 이게 항상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가니? 얘를 항상 이용을 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묶음의 문제들은.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답!
자, 다 됐지요? 됐니? 오케이. 되셨으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더 이상 뭐 크게 해드릴 건 없지만 21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21번. 21번을 따로 풀어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풀이를 하셔도 되고 또 다른 형태로 적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자, 21번. 먼저 거기 있는 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가서 문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까지. B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까지. 그랬을 때 A는 뭐보다 작아야 되고 B보다 작아야 되는 두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A가 가질 수 있는 것? 다시 A는 무슨 수? 자연수.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수? 그렇지, 자연수.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두 자연수 A, B의 곱 A 곱하기 B의 뭐 구하라 그랬어? 총 합 구하라 그랬지.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들 총합을 구하라는 건 예를 든다면 뭐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1은 돼야 안 돼? 안 돼. 다음 2 곱하기 5 돼야 안 돼? 되겠지요? 다음 3 곱하기 4 돼야 안 돼? 이런 놈들을 찾아가지고 다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그렇다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2 곱하기 1은 될까요 안 될까요? 준선아? 2 곱하기 1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다음 충원 안 돼요. 유미는 안 돼요. 자, 그거는 지금 보시면 얘가 A고 여러분들은 B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갔어? 아, 이게 B고 이게 A여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때는 설정 자체를 잘 하시라는 거야. 이 표현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현을 안 줬어.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들어가야 돼. 1 곱하기 1도 들어가야 되겠지. 표현 이해갔니? 어쨌든 물론 뭐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구하는데 거기 있는 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있는 방식을 먼저 보여드리면 거기 있는 방식은 어떤 표를 작성해서 세로에 1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3쭉 가가지고 10까지 적고 가로에 다음 세로에도 똑같이 1, 다음 2, 다음 3 해가지고 쭉 적어서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적고요. 됐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얘네들 수를 각각 곱하라는 겁니다. 표현이 갔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이 이게 됐지. 이거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 얘가 판단이 됐다면 이 표를 보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일단 들어가 안 들어가? 대각선 부분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대각선 부분을 기준으로 얘는 1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그 결과는 같아달라. 같을 거거든. 즉 위쪽 부분의 결과와 아래쪽 부분의 결과가 다 어떻게 되겠니? 같겠죠. 이해 갔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위든 아래든 어느 쪽만 한쪽만 알면 되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그래서 얘들의 전체 합을 구하고 표현이 이해 갔어. 그러면 거기서 얘를 뭐하고 빼고 그 다음에 얼마로? 2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이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접근 방법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하니? 그러면 쌤 얘의 전체합을 어떻게 구해요? 이 전체합 구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렸어요. 약수의 총합. 약수 총합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 표 작성하시고 기억나나? 그런 다음에 얘들 싹 다 뭐해라? 더해라. 기억나냐 안 나냐? 얘들 그럼 싹 다 더하려면 누구 빼서 묶어야 되냐? 위에 가로부터 묶으면 시작? 1 곱하기 다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특강하면 어디까지? 10까지. 다음 요놈의 총합 또 시작. 2 곱하기. 그렇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까지를 싹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총합은 그럼 뭐라고 표현되겠니? 1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1 플러스 어디까지? 10까지. 그래서 요 식기가 얼마? 55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55. 아까 알고 가자 그랬죠? 3천 얼마? 25. 근데 그 안에서 여기 대각선 부분은 우리 뭐 해줘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025에서 얼마를 빼면? 그렇지. 나누기 얼마? 2. 만약 변형한다면 여기 부호 들어가면 변형 문제겠지. 그럼 그때는 뭐 해주면 돼? 이 반쪽 안에다 얼마만 더 해주면 돼? 385만 따로 더하시면 변형 문제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런 류를 이제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갔어? 그거를 근데 꼭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판단이 되셨다면 1에 곱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뒤에 곱할 수 있는 건 뭐 곱할 수 있어? 1 곱하기 2, 3, 4, 5, 6, 7, 8, 9, 10 맞아 틀려. 다음 2에 곱할 수 있는 건 4, 5, 6, 7, 8, 9, 10 맞아 틀려. 3에 곱할 수 있는 건 4, 5, 6, 7, 8, 9, 10 됐냐 안 됐냐? 쭉 가서 마지막 9 곱하기 얼마? 10까지 간 걸 다 뭐 확인하면 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우리는 또 얘가 뭐가 일단은 존재할 테니까 규칙 존재할 테니까 일반화 시키면 되겠네. 근데 요놈의 식기 첫 번째 걸 보니까 뒤에 있는 게 무슨 수열량이야?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계산은 웬만하면 규칙 살 때 하지 말자 그랬지? 그럼 뭐 곱하기? 1 곱하기 다음 몇 분의? 2분의 뭐 더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얼마? 9 다음 요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2 곱하기 다음 또 몇 분의? 2분의 다음 3 더하기 10 곱하기 얼마? 8 다음 요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3 곱하기 다음 몇 분의? 2분의 다음 뭐 더하기? 4 더하기 10 곱하기 7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일반화를 시키려면 고정되어 있는 식기는 두고 나머지부터 바꾸자고 얘기했죠. 자, 일반화를 찾는다면 일단 몇 분의 2분의 고정되어 있고 다음 누구도 플러스 10도 고정인 거지. 그럼 앞에 일반항이니까 뭐 곱해줘야 되니? K 곱하셔야 되고 다음 뒤에는 K 플러스 그렇지. 그 다음 그 뒤에는 마이너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여기에다가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거 하고 계산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어떤 풀이를 봐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규칙성이니까. 이해갔니? 대신에 이런 풀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약수에 확보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약수 문제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합이야. 물론 이게 공식으로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곱, 총곱도 나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물론 그 공식이 존재하긴 해. 근데 그거 굳이 외우지 마시라고. 표작성이 가장 편하단 말이야. 이해갔니? 다음 약수들을 역수치한 다음에 역수의 총합도 있어요. 또는 역수의 총곱도 나옵니다. 전부 다. 그게 공식화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그거 굳이 외우는 거 의미 없으니까. 이해갔니? 단순하게 약수는 무조건 모작성, 표작성 기억나죠? 총합이라면 그때 쓰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걔들 다 더하는 거. 총곱이라면 걔들 다 뭐하는 거? 곱하는 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단순히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이라는 27, 4, 108이라는 놈의 식기가 있다면 약수를 총합, 총곱 이런 놈의 식기에 대한 식을 세우려면 표작성 하라 그랬죠? 여기 2의 몇 승? 0승, 2의 몇 승? 1승, 다음 2의 몇 승? 2승, 3의 몇 승? 0승, 3의 몇 승?
1승 3의 몇 승? 2승 3의 3승. 여기까지 갔을 거 아니야? 표현 됐니? 그럼 곱하면 3의 0승 곱하기 2의 0승 3의 0승 곱하기 2의 1승 3의 0승 곱하기 2의 2승. 됐어 안 됐어? 그럼 약수의 총합은? 총합은 얘를 다 뭐 해야 돼? 더해 그런 다음에 싹 다 더해. 맞아 틀려? 그럼 누구 빼서 묶으니까? 3의 0승 빼서 묶었을 거 아니야? 그럼 2의 몇 승? 0승 더하기 1승 더하기 2승으로 계속 묶여 나오겠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얘들 또 뭘로 묶이겠어? 3의 0승 더하기? 그렇지 이게 총합이야. 그럼 약수를 총 뭐하면? 곱하면. 그럼 얘는 3의 0승을 몇 번 곱하고? 3번 곱하고. 다음 2의 몇 승과? 0승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2승이지. 그럼 얘네 뭐 해야 되니?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두 번째 거 곱하면 3의 몇 승을? 1승을 몇 번 곱하고? 3번 곱하고. 다음 곱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다음 3회 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또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승 공통으로 0, 1, 2, 3 더한다면 전체 3승. 하나 둘 셋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몇 번 곱해? 4번 곱해. 그게 공식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공식 만들지 말고 그냥 만드시라고 이거. 표현 이해 갔니? 직접 곱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역수 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수 총합은 또 역수 취한 다음에 다시 뭐 하시면 돼? 더하면 또 바뀌겠죠. 공배만 바뀌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역수를 또 뭐 해도 돼? 다 곱해도 되겠지. 그게 다 공식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럼 뻘짓 하지 마시라고. 그걸 뭐하러 외워? 그냥 몇 개 패턴 적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끝인 겁니다. 이거 하나로 끝내줘야 돼요. 이해 같이야. 그러니까 나온다면 거기까지인 거야. 왜냐면 이게 다 등기술 합들이거든. 얘는 등차의 합인 거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걔들을 써먹는다면 보통은 약수의 총합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다음 조금 꼬면 총곱, 역수 총합, 역수 총곱까지 나옵니다. 그 셋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만약 나온다면.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걔들은 공식화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가셔서 패턴 잡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표현 이해 갔니? 나머지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설명. 자 그러셔서 다음 시간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날 몇 시까지냐면 11시까지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일요일 11시까지는 프린트 오늘 나간 거 다 풀어갖고 오시고 교재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62쪽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교재 몇 쪽까지 풀어오시라고? 162쪽까지요. 뭐 문제 내용은 얼마 안 되니까.